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8번째 이야기로 신학기 첫날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미리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실을 준비해둬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담임 시간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담임 시간 같은 경우는 학급의 운영 방침이라던가 담임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교실 준비입니다. 다 잘 하셨겠지만요. 책걸상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리 배치도에 따라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소독제라던가 체온계 같은 학급용 필수 용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비해 둬야 하는 것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리 배치도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 번호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리 배치도에 번호를 같이 이름하고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자기 번호를 처음부터 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자리 배치되는 것은 아무래도 번호 순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번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담임교사가 처음에 아이들을 한 번에 외우기 어려울 때 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4일경에 첫 번째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처음 자리 배치도는 이렇게 번호대로 해서 3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모의고사 보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서로 좀 친해졌고 편해졌고 하면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 전까지는 번호대로 앉혀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자리 배치도는 앞문, 뒷문, 칠판 이렇게 세 군데에다 붙여두어서 아이들이 한쪽에 이걸 보기 위해서 과도하게 몰려두는 것을 좀 피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탁에도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교사 시점에 자리 배치도를 붙여두시면 좋은데요. 교탁에 붙여두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탁이나 칠판이 맨 앞에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니고요. 반대로 이렇게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들의 배치를 다른 버전으로 저장을 해두셔서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하실 수 있는 장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학급 운영 방침이나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께 부끄럽지만 제가 수첩에 적어뒀던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학년을 담임하든지 간에 항상 맨 처음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선택과 집중이 아주 필수 요소가 되는데요. 언제가 중요한지,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꼭 하는 편이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자율학습도 있고 또 수업 시간 중에도 혹시 자습이나 이런 걸로 수업 대신에 자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결심한 걸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재설정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우선순위에 친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공부 외에 다른 것 또는 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고 나서는 이제 중학교 때처럼 친구에 따라서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따라서 나의 선택이나 아니면 나의 인생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는 편이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꼭 해주는 편입니다. 중학교 담임을 할 때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좀 숨기는 것이라고 할까요? 좀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도 좀 집에는 모르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입이라던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단순히 학부모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 학생의 의사도 다 반영이 돼서
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만 앞날을 준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유를 할 거고, 부모님이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하는데 너가 말하기 힘들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하게 서로 공유하자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편이고요. 특히 학생들, 저희가 사실 제일 좋은 건 뭐 이렇게 학생 생활 지도할 사안이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몰래 얘기 안 하고 숨기거나 하고, 집에 학부모님은 또 학생부 연락 받고 일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든 힘든 얘기든 나쁜 얘기든 나는 일단 담임을 맡은 이상 직접 듣고 싶다, 직접 알고 싶다. 학생부 누구 선생님이 누구누구 학생 어떻게 됐어요, 전에 듣는 것도 싫고, 좋은 얘기도 다른 친구가 와서 누구누구 좋은 일 생겼어요, 그것도 싫다. 본인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제일 고맙겠다라고 부탁을 하고요. 실제로 학생부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된 실수나 잘못 같은 거 걸려서 조사받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조사받으러 갔다 오면 저한테 이렇게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니 하면은 이러저러 해서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래 참 어려운 얘기인데 와서 얘기해줘서 고맙고, 선생님이 뭘 해줄 수 있겠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집에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누가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학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연락하기 전에 너가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 편이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이가 집에다가 문제를 숨기고 얘기를 안 하다가 학부모님이 학교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이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랑 그런 게 없이 1년을 뭐 불이 나게 시작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들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점 사항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저는 고3 시작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내가 어떤 담임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생활지도 하게 만들면 그쪽에 나는 에너지랑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잘해줘서 진학지도를 도와줄 수 있게 한다면 나는 진학지도와 미래 준비를 도와주는 담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 도와가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격가지를 치고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꼭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통신 같은 것이 너무 발달하고 하루가 24시간을 풀로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선생님한테 뭔가 얘기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1순위다. 그런데 선생님이 출장 가거나 수업 들어가거나 너무 바빠서 얼굴을 못 보고 얘기했으면 전화로 얘기를 해주고,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문자를 써서 선생님한테 남겨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저는 카톡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고민 상담 같은 것은 받아요. 근데 카톡으로 뭔가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질병 결석을 하게 됐다, 혹은 뭐 체험학습을 쓰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제가 카톡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옛날 사람 스타일일 수는 있지만 이거 부탁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전화를 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못 받았다던가 전화 온지 몰랐다던가. 근데 부재중 전화가 왔으면 제가 뭔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교육이 안 돼서 그런지 부재중이 온 걸 봤는데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구나 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하는 잘못이고 실수이니까 부재중 전화를 봤으면 반드시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연히 다시 전화를 해주면 좋은데 다시 전화해서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문자를 남겨서 전화가 왔었네요 라고 하는 게 핸드폰 에티켓인 것 같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주고 난 다음에도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일부러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면 다소 엄하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필요한 그런 매너를 좀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아이들한테 이 미리의 범위도 좀 정해주는 편입니다. 6시 30분에 자습을 시작하면 갑자기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최소한 너가 한 5시 정도까지는 자습을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떻니?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미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상대방이 그 정보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만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킬 약속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킬 약속만 하면 약속 못 지켜서 신뢰 못 받고 가벼운 사람 될 일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약속한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지켜지기 힘든 경우에는 사전에 좀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는 편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는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담임을 하면 사실 학생부 업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생활지도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스스로 통계를 내봤을 때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안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말에서 비롯된다라는 자체 통계를 저는 내렸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 조심하자. 교무실, 화장실, 기숙사 제일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해주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자.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라는 생각도 꼭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꼭 마지막에 얘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거의 마지막 얘기하는 것만 기억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학식, 입학식 날 아이들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씩 하곤 해요. 다음 시간에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Thank you, I love you, bye bye.